예, 소개받은 이진권 상무입니다. 항상 요즘 최근에 세미나나 이렇게 와 보면 빅자가 붙으면 빅 오디언스들이 몰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덜 할 줄 알았는데 어쨌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석하고 계시고요. 오늘 이 주제를 준비하면서 나름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은 빅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는 조금 식상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시장한 게 아니고 식상한 거, 내가 된 것 같고, 그래서 과연 어떤 것들을 빅데이터가 무엇이냐라는 것보다 빅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하우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야기를 해보자.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주제를 잡았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 빅데이터가 나오면서 몇 가지 기술들,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될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잘 아시는 하드비라든지 이런 병렬 처리, 하이 퍼포먼스 애널리틱을 하기 위한 병렬 처리에 대한 기술, 아마 다음번에 넥스알에서 이제 발표를 하실 텐데 그런 내용에 대한 거. 참고로 넥스알의 R은 레볼루션의 약자입니다. 넥스트 레볼루션. 그 다음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게 VA, 비주얼 애널리틱 하는 것들,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 기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셜에 대한 부분, 텍스트를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 이렇게 세 가지 기술을 꽂으라면 저는 이제 꽂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쉽게 이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비주얼라이제이션이고,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빅데이터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뭐가 빅데이터라고 정의를 하실 수가 있을까요? 빅데이터가 과연 뭡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윗분들이 이야기를 하면 첫 번째는 재밌는 이야기, 두 번째는 CEO가 관심 있는 이야기, 세 번째는 우리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이야기, 뭐 이렇게 정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몇몇 회사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빅데이터에 대해서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빅데이터하고 우리가 했던 식스시그마하고 어떻게 다르지? 또 빅데이터의 BI라는 거,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데이터 웨어하우스 할 때의 BI하고 뭐가 다르지?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혹시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을 하실 수 있습니까? 아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빅데이터에 대한 그런 하이프들이 좀 있죠. 그 다음에 오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런 오해를 하나를 짚고 먼저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비즈니스 위크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이 이야기는 1962년, 50년 전이죠. 50년 전에 CIA가 냉전 시대입니다. CIA가 어떻게 이 데이터를 활용했느냐라는 거에 대한 기사입니다. 예를 들어 유고의 티토 대통령의 인기도를 측정하고 싶어요. 어떻게 CIA가 접근을 했을까요? 물론 첩보원에 의해서 정보를 게더링하고 그거에 의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유고에 가면 슬로보비치라는 우리 소주와 같은 술이 있습니다. 그 소주의 매출량하고 유고의 티토 대통령의 인기도가 상관관계가 있더라. 이런 것들을 50년 전에 분석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그 이야기는 결국 빅데이터는 새로운 게 아닙니다. 이거에 대한 오해를 일단 깨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빅데이터는 절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거서부터 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겁니다. 근데 뭐가 바뀌었습니까? 과거에는 데이터를 우리가 볼 수가 없었어요. 만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모바일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IT의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서 텐저블해졌습니다. 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뭔가를 활용하자. 빅데이터는 앞쪽에 빅을 빼시고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시스템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새로운 문화다. 그거의 반대는 뭡니까? 감으로 하는 거죠. 감으로. 내 감으로 하는 게 그거의 반대말입니다. 그러면 데이터만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감으로만 했던 거를 데이터까지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더 잘, 더 큰 그런 밸류들을 만들어내는 게 빅데이터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오해,
빅데이터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의사결정을 하려는 새로운 트렌드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짚고 넘어왔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한번 요 슬라이드가 사실은 오늘 이야기하려는 결론이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BI와 빅데이터 애널리틱 또는 과거에 했던 데이터 웨어하우스, 그 다음에 데이터 마이닝도 많이 하셨죠. 데이터 마이닝도 많이 했습니다. 그것과 지금의 빅데이터가 어떻게 우리가 나눌 수 있느냐, 두 개 축으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하나는 데이터의 사이즈, 얼만큼 커야 빅이냐라는 거는 여러분이 정의를 하십시오. 하지만은 과거에 우리도 라지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웨어하우스 열심히 구축했습니다. 근데 그거의 특징은 대부분 스태틱한 데이터들이었죠. 근데 이제 데이터가 쏟아지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빅 데이터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특징은 다이나믹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실시간으로 막 넘어옵니다. 데이터의 성격과 사이즈가 달라졌어요. 그 다음에 또 한 축은 또 뭡니까? 과거에 주로 여기에서 했던 일들은 리액티브한 것들입니다. 여기에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놨는데, 리액티브라는 것은 정형 리포트, 뭐 주보, 월보 뽑으시고 올랩으로 드릴 다운, 업 다운 하시고 조금 잘 나가는 데는 얼럿을 띄워줍니다. 스레시홀드가 딱 넘어가면 얼럿을 띄워줍니다. 그 정도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자, 첫 번째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 이야기 나오고요. 데이터 웨어하우스 했더니 그 다음에는 볼 게 없더라. 이 비싸게 돈 주고 샜는데 볼 게 없더라. 자,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을 하고 프로액티브한 것들을 합니다. 프로액티브한 뭡니까? 미래에 일어날 거를 우리가 예측을 하는 겁니다. 포캐스팅을 하고 프리딕션을 하고 그 다음에 최적의 해를 찾아내고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BI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그 다음에 IDC의 이제 분류를 보면 어드밴스 애널리틱하게 좀 그거보다는 좀 고차원으로 분석하는 것을 비즈니스 애널리틱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BA. 여기에서 일단은 그렇게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관점에서 리액티브 하면서 빅데이터로 분석한 거를 뭐라고 우리가 명명을 하면 좋을까요? 예. 세스에서는 이걸 빅데이터 BI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데이터 사이즈는 커졌는데 내용은 안 바뀌었습니다. 똑같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마 프로젝트를 하실 때 이 포사이트를 없애면 빅데이터를 가지고 하셔도 돈 많이 들이고 새로운 기술 썼고 다 했는데 포사이트가 없습니다. 포사이트가. 그렇게 되면 요것과 똑같은 결과가 납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여기에 있는 빅데이터를 가지고 프로액티브한 뭔가를 분석을 해내야 됩니다. 그죠? 그거를 빅데이터 애널리틱스라고 세스는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한다라는 영역은 여기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멋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 포사이트를 찾아내기 위한 비주얼 애널리틱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 이게 오늘 말씀드릴 결론이자 전체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느냐 라는 것들이죠.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방법론, 그 다음에 툴, 뭐 이런 것들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보시는 이 멋진 그 나무는 삼나무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천연 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그 공원에 있는 삼나무예요. 보통 우리가 첫 번째 실수하는 것들이 나무만 봅니다. 멋있네. 잘 나온다. 예쁘네. 안 되던 게 빨리 되네. 근데 문제는 전체에 대한 전체 우리가 가야 될, 내가 어떠한 질문이 있으면 그 질문을 찾기 위해서 어딘가로 가야 됩니다. 좌표를 찍어야 됩니다. 그 좌표로 찍어야 되는 그 점에 대한 그 고민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찾아갈 것이냐라는 게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그러면 세 가지 포인트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문제입니다. 제일 큰 문제가 뭐죠? 우리한테 지금 당면한 제일 큰 문제는 뭡니까? 빅데이터죠. 데이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처리할 수도 없고 어떤 밸류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도 모르겠고 데이터 자체가 큰 우리의 숙제입니다.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두 번째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길은
결국은 방법론입니다. 비주얼 애널리틱을 하기 위한 방법론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그 방법론을 가지고 찾아가는 포인터, 결국 툴이죠. 어떤 툴들을 써야 되느냐. 요 세 가지, 빅데이터의 그거를 가지고 어떤 방법론으로 어떤 도구를 가지고 접근을 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런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는 게 어제 오늘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벌써 70년대에서부터 이런 것들의 학문적인 이론들이 나왔고요. 그걸 베이스로 해서 계속해서 성장해 온 것들입니다. 그러면 먼저 아셔야 될 게 탐색적 데이터 분석, EDA라고 이제 약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과거에도 탐색적 데이터 분석의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정의가 없이 데이터로 질문하고 데이터에서 해답을 찾아내는 것, 그것을 EDA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자, 이게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조금 다른 점입니다. 자,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뭡니까? 사전에 길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거를 로 데이터가 아니라 뭔가 서머리 된 데이터로 쌓아놓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길에 따라서 가서 보는 것들입니다. 누가 주로 봅니까? 엔드 유저가 보셔야 되지만 대부분 전산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산 쪽에서 도움을 받고 새로운 데이터를 보고 싶으면 또 전산 쪽에 요청을 해서 받아야 되고, 이런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빅데이터의 비주얼 애널리틱은 뭐냐? 일단 사용자가 전산이 아닙니다. 엔드 유저입니다. 현업입니다. 이 사람은 IT도 몰라, 통계도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써야 되고요. 두 번째, 이 데이터는 전수 데이터입니다. 샘플링이 아니에요. 1억 건, 10억 건의 데이터를 바로 갖고 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어디로 갈지를 모릅니다. 질문만 있어요. 빅 퀘스천만 가지고 빅데이터를 핸들링하는 겁니다. 큰 질문을 가지고, 야, 과연 이게 맞을까? 가설을 세우죠. 맞는지 안 맞는지 쭉 찾아가 봅니다. 아니네? 하고 빨리 버리는 겁니다. 패스트 페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접근 방법이 다릅니다. 이거를 BI 관점으로 과거의 리액티브한 방법으로 가시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다르고 대상의 데이터의 사이즈가 다르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해야 될 목적이 다릅니다. 정해놓은 길을 보는데 데이터 웨어하우스 BI에서 보시면 되지 뭐하러 이렇게 비싼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합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걸 이제 아시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이렉트로 보면 알면 제일 좋겠는데 몰라요. 봤더니 질문을 던집니다. 데이터로 찾아갑니다. 또 갑니다. 가고 해서 결국은 찾아가는 것들입니다. 자, 이거의 프로세스가 과거의 방법론, 패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방법론들이 쭉 있습니다. 77년에 EDA라는 책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96년에 인포메이션 비주얼라이제이션, 이때부터 멘트라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멘트라, 영어에 보면 이게 그 인도 말일 겁니다. 아마 기도문입니다. 기도문, 주술문, 주기도문 같은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쩌고 저쩌고 하면 뭔가 dreams come true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식의 멘트라가 있습니다. 비주얼 애널리틱에서는 멘트라를 다시 거꾸로 IT적으로 본다면 워크플로우입니다. 그 단계를 가서 찾아가는, 나의 질문을 풀어가는 그 워크플로우가 있는 거죠. 6단계의 이제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릴 거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슷한 시점에 나온 게 KDD, Knowledge Discovery in DB Pipeline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이거는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인포메이션 비주얼라이제이션과 데이터 마이닝이 비슷한 시기에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2005년에 나온 게 비주얼 애널리틱에 대한 아카데믹한 정의가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점점 나왔고요. 이것들을 정의를 한마디로 하면 비주얼 애널리틱이 뭐냐? Science of Analytical Reasoning 하는 것이다. 예. 추론 과학이다. 분석적 추론 과학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도표로 보시면 이런 겁니다. 자, 데이터 애널리시스를 하고 싶으십니다. 빅데이터를 가지고. 그런데 두 가지 패스가 있어요. 하나는 EDA, 그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하는 이 길이 있고요. 하나는 어떤 전문가들이 모여갖고 데이터 마이닝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결국 비주얼 애널리틱, 제가 약해서 VA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VA는 이런 EDA와 데이터 마이닝을 합한 것들입니다. 데이터 마이닝은 과거에 어땠습니까?
셀렉션 해가지고 이거를 전처리를 합니다. 전처리를 하고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서 X축과 Y축을 확 이렇게 돌려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데이터 마이닝을 하고 이런 내용들을 찾아냈습니다. 자, EDA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버뷰 퍼스트, 처음에 이제 전체를 오버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필터를 걸고요. 내가 필요한 데이터만 딱 걸러서 걸고, 그 다음에 디테일 데이터로 내려갑니다. 결국 비주얼 애널리틱스는 VA는 무엇이냐? 두 개를 합한 겁니다. 6단계 분석 처음에 하고 뭐가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더 임포턴트를 찾습니다. 그 다음에 줌인해서 들어가고 거기서 다시 필터를 하고 또 애널라이즈를 하고 디테일로 내려가는 6단계입니다. 자, 이 6단계를 표현을 해놓은 놈이 이거고요. 자,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DW가 아닙니다. 한 1억 건, 10억 건 되는 이런 큰 데이터입니다. 당연히 로 데이터죠. 그 로 데이터를 가지고 처음에 전체를 애널라이즈를 쭉 합니다. 그 다음에 오버뷰를 봐요. 오버뷰를 보는 이유는 뭡니까? 뭐가 이상치냐, 아니면 뭐가 의미가 있는 놈이냐. 내가 가설을 가지고 빅 퀘스천을 가지고 요 놈을 찾아가죠. 그 다음에는 줌인을 쭉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거기에서 필요 없는 것들을 제거합니다. 예를 들어 아웃라이어를 제거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지역에 있는 거를 내가 보고 싶은 지역만 본다든지 등등을 합니다. 그 다음에 더 애널라이즈를 퍼더 합니다. 아웃라이어만 해도 한 100만 건 돼요. 그래서 아웃라이어 자체에도 의미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놈을 보고 그래서 디테일에 대한 내용들을 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봐서 그것과 이제 추가적으로는 관련성이 뭐가 있느냐, 과거 히스토리는 어땠느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쉐어할 거냐 등등의 3가지 단계, 6단계와 추가적인 3단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다 드린 겁니다. 다 드린 거고요. 뒤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화면적으로 구현이 되느냐라는 것을 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Analyze First, 릴레이션이 어떻게 돼 있는지, 보통 그 상관관계 매트릭스를 이제 구현을 하죠. 그 다음에 이런 상관관계뿐만이 아니라 이런 그 것과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여기는 잘 알려진 디시전 트리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잘 보이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런 것들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죽는 나이하고 건강에 스모킹을 많이 하는지 적게 하는지, 거기에 웨이트는 몸무게는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블러드 프레셔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떤 것들이 어디에 의미가 있는지를 쭉 이렇게 더 임포턴트한 그 영역을 이제 찾아내는 거고요. 그 영역에서 다시 가서 다시 디테일로 가서 전체를 봅니다. 국가별로 GDP와 연결되는 거가 이 지역에 대해서, 이 국가에 대해서 상세를 보고, 그런 다음에 실제 내가 찾고 싶은 요놈이 여기에 있구나라는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것, 말씀드린 아웃라이어를 찾아내고 싶다. 그러면 이런 거에서 아웃라이어를 제거했던 것을 다시 집어넣고 이런 것들을 다시 이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결국은 포사이트를 주는 거는 보다 어드밴스 애널리틱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포캐스팅을 해보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매출이나 그 다음에 프로덕트 코스트를 쭉 볼 수가 있지만, 만약에 프로덕트 코스트의 다른 변수를 변경을 시키면 이게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것들을 1억 건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보시는 겁니다. 100건을 가지고 지금 보이는 게 아니라 1억 건을 가지고 해보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런 것들을 더 자세한 내용들을 애드 시키죠. 지금 보시면 레이블이 이렇게 있는데 요 점 하나에 대한 상세입니다. 전체를 가지고 사실이 그런지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것들을 이제 내려가고요. 이런 것들을 실제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를 보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또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는 내가 했던 것을 백도어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봤는데 이게 긴지 아닌지를 모릅니다. 그러면 그 많은 데이터, 1억 건의 데이터로 분석한 거를 카피해 놓고 또 다른 길로도 이제 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과 쉐어를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쉐어를 하고, 뭐 쉐어하는 것 중에
예를 들어 구글 글래스, 요즘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구글 글래스를 통해서도 쉐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BY와 BA를 이야기했고요. 이제는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에서 결국은 비주얼 애널리틱스로 가야 되는, 그게 빅데이터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이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인터페이스를 게미피케이션의 개념이 들어가야 된다든지,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인터랙티브 한다는 이야기는 인덱스나 올랩이나 정해진 길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들로 이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결국 어드밴스 애널리틱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원이 돼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앞으로 빅데이터를 가지고 비주얼라이즈 해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